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간 체육회장 선거 이후 제3대 체육회장이 취임한 지 8개월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도시군 행정의 지휘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선거 이후 체육회 운영 방침과 성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불미스러운 소식이 도내 몇몇 지역 체육회에서 들려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밀양시 태권도협회 자문직을 맡고 있는 이병희 전 경남도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김해를 지역구로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는 공정경남의 공윤권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도내 몇몇 지역 체육회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어디 지역의 체육회가 정확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해, 통영, 거창 정도 한 세 군데 정도의 체육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체육회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김해시를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 김해시 체육회 회장 보궐선거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9월 15일에 김해시 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네. 상당히 제 개인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4명의 후보가 투표를 했었는데 사실 두 후보의 양자 대결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후보가 떨어졌고 네. 좀 신인에 가까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당선된 서동신 후보인데요. 이분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전에 작년 12월에 나와서 전직 체육회장에게 한 표 차이로 졌던 권태훈 후보를 누르고 네.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권태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한 표 차이로 지고 이번에도 108대 98로 한 10표 차이로 지는 고배를 마시게 됐죠. 총 253명의 이제 대의원 중에서 90%인 228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 그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아슬아슬하게 47%대 43%, 4%의 차이로 서동신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유력했던 후보 대신에 예. 그 후보가 당선이 된 건가요? 사실 권태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아까웠지만 이번에도 상당히 아까운데 지난번에는 도전자 입장이었고 도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던 부분이 있죠. 지난번 허문성 후보는 전직 시장의 이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후보와 붙어서 선방을 해서 전직 체육회장이 상당히 앞설 것으로 대체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기득권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 붙어서 3표 차이로 71대 70까지 따라갈 정도로 선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좀 앞서가는 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좀 유지를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사실상 정당 간의 물밑 좀 싸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약간 막판에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보궐선거가 있었다는 건 회장직이 거리됐다는 건데 지난 2월에 차기 체육회장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수장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렇게 빨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여러 가지 언론에 나타난 문제들보다는 우리 체육회와 행정 간의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되겠죠. 네. 제가 김해시 체육 관계자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사무국장 선임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그 사무국장 선임도 문제지만 체육회에서 특정 동에 체육회 직원을 다수 인원을 좀 많은 인원을 이렇게 주 역할하는 것이 행정에서는 가장 못마땅하게 이제 이렇게 봐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갈등이 됐고 김해시에서는 이런 체육회 활동을 보고 몇 차례 권고를 하다가 체육회에서 이렇게 듣지를 안 하니까 감사도 하고 또 거기에 시정 조치를 시키고 또 보조금 환수 조치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전체적인 연유 때문에 아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회장이 선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일단 김해시 체육회 문제를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앞선 대화에서 김해시 체육회뿐만 아니라 거창과 통영의 체육회에도 잡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통영시 체육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참 이게 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 체육회가 이번에 몸살을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여기는 흰겨루기가 좀 세게 나간 그런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원인이 사무국장 인선입니다. 네. 이 제가 판단할 때는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을 두고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편과 내 편으로 가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민선 체육회장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그렇게 전임 시장과 현 사무국장이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현 시장이 체육회 예산을 주지 않겠다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는 이제 곧 치러야 될 통영시와 자매를 맺고 있는 그 영원함 자매도시 간 또 생활체육축전 또 그 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통영 시민체육대회 이것을 예산을 주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그럼 못하겠다 하는 보이콧 상태까지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김해시 체육회와는 다른 결의 잡음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도 시와 체육회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체육회와 행정이 협의를 좀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많은 통영 시민들과 체육 관계자들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나 하는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들 있습니다. 네. 이 체육회와 행정이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곧바로 시민들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소모전을 하는 것밖에 안 되니 통영시와 통영시 체육회가 멀리 좀 내다보는 이런 해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창군 체육회 문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거창군 체육회장 선거가 작년 12월에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네. 3명의 후보가 나와서 총 121명의 유권자 중에서 신한균 후보가 43표, 강철 후보가 40표, 송건모 후보가 38표, 그야말로 박빙의 선거를 치렀는데 네. 이렇게 치열하게 선거가 진행되면은 항상 후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선된 신한균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고발이 들어갔고요. 그 선거법 위반의 내용은 저희들 선출직 출마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전 선거운동으로 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한균 후보가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아마 26일에 1심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창군 체육회 회장 선거가 다시 이루어질지 아니면 지속이 될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김해시하고 건창군은 이제 내용은 조금 다르죠. 김해시하고 통영 같은 경우는 현직 그 당선된 체육시장과 자치단체장의 마찰에 의해서 특정 감사를 들어가고 그 특정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징계 내용이 나오면서 김해시 체육회장은 이제 그만두게 됐고 통영은 다소 좀 겉으로나마 화합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거창은 이제 선거법 결과에 따라서 나오게 될 건데 아마 1심, 2심, 3심 가게 되면은 시간은 꽤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창군 체육회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 김해시 체육회처럼 보궐선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체육회장 선거도 저희들 선출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궐선거가 진행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곳 기초지자체 체육회 모두 썩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두 분의 개인적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의원님, 체육인으로서 이번 체육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기인 출신 체육인으로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체육은 시민 결집의 힘의 최고 원동력이거든요.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이렇게 한 데는 체육의 독립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체육회 운영 관리를 뒷받침이나 되는 예산을 자치단체가 이렇게 지고 있으니 그것을 틀어지려고 하는 볼썽사나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단체장들도 이제는 체육회를 종속적 관계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이렇게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감사였고 또 예산으로 또 압박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벌어져서 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많은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장 또한 체육 발전은 또 뒷전이고 무슨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거 내 본연의 소유만 다할 생각은 아니고 이 직책을 가지고 나의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체육회장으로 당선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대표님은 지역 정치인이시고 네. 또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른 김해시를 지역구로 도의원을 지낸 입장이시잖아요. 이번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정말 한정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는 힘들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상대로 이제 투표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런 선거하고 이런 체육회장처럼 대의원 제도에 의해서 250명 정도의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정말 맨투맨에 의해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따라서 이전에는 선방을 했던 후보가 이번에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런 선거가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자치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트러블이 여전히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중앙이나 뭐 경남도나 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도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산하기관장 임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장을 잘라내기 위해서 뭐 장관들이 블랙리스트도 작성하고 이러면서 뭐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저도 경남도에서 기관장을 해봤습니다만 경남도에도 도지사가 바뀌었는데 기관장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도지사가 그만둘 때 같이 그만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있던 기관은 도지사 임기가 4년이면은 2년으로 임기를 6월 30일로 딱 맞춰놨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임기를 맞추는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46개 단위 종목과 18개 읍면동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조직을 자치단체장이 선출직 입장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제 큰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따른 문제들이 또 항상 발생하고요. 예산에 의해서 체육회를 길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체육회에 단순하게 독립이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 자체적으로 재정 독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같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독립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현재 김해시 체육회는 새 출발을 했고 통영시 체육회는 잡음이 표면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또 거창군 체육회는 사안이 현재 진행형인데요.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건 곧 있을 전국체전과 같은 굵직한 체육 행사들이 잘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김해시가 원래 올해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으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1년 밀려서 내년 10월로 연기가 됐죠. 현재 전국체전과 장애인 전국체전이 같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김해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김해시 종합체육관을 건설하고 있는데 70% 정도 지금 준비가 됐고, 네. 그 외에 15개 종목에 18개 경기장, 장애인 체전에 9개 종목 11개 경기장이 개보수를 거쳐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체육회장이 이번에 새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김해 시장과 좀 발을 맞춰서 잘 준비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강화된 체육회장의 권한이 독이 됐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의원님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민선 단체장이 맡고 있던 체육회장직을 이제 민선 체육회장 선출직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자치단체장이 단체장을 할 때 애속되어 있는 예산 부분을 이제 민선이 함으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되는 이런 중체단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치단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자치단체와 체육회 간의 갈등은 서로 협력적 관계를 가지지 못함으로 해서 체육회 회장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회와 행정이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는 협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체육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스포츠 개혁이고 경기 가만 단체에 이르는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체육회장의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과 체육계 분리가 가능한 민간체육회 그리고 지방체육회 독립시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자치단체장 입장에선 사실 정치인들이 조직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체육회 같은 방대한 좀 몇만 명이 있는 이런 조직을 공식적인 예산으로 자기 편으로 당연히 만들고 싶겠죠. 그런 욕심이 선출직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자치단체장 선거는 6월에 있고 체육회장 선거는 12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체육회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는 지난번 직전에 시장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인 체육회장하고 동거를 하게 되는데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12월 선거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고 통령이나 다른 곳하고 마찬가지로 또 감사를 넣어서 괴롭히고 그래서 그만두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항상 깔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부딪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역 체육회 회장의 책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라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바뀔 때 저는 상당히 환영을 했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 운영을 잘하는 시군 체육회장님도 계십니다. 다수는 체육회장 자리가 또 다른 권력 내지는 자기 입지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많은 체육회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스포츠 지도자들이 체육회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을 명심하고 경남과 지방자치단체 체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의 문제는 자치단체장만의 문제라든지 체육회장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고 체육회가 좀 보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체육회장이 독단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체육회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체육회 자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도 좀 더 체육회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고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